자, 오늘은 민동기 기자 어떤 주제 정해왔어요?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벌써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총선 뒤로 미뤄졌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대상자들 중에 거물급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지난 1월에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를 하긴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씩 불러서 조사만 했지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조사를 받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래도 원외 인사인데요. 더 좀 파장이 큰 게 21대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총선 사범 수사가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예. 수사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입건된 총선 당선자가 94명이고요. 4명은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90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또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국회 의석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여당 쪽에서 당선 무효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요. 180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 180석이라고 하는 게 야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마 그런 상황이 오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2004년 총선에서 당시 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 수사로 11명의 의원직을 잃어가지고요. 과반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뭐 검찰이야 뭐 수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특히 선거법 위반 같은 거는 뭐 그렇습니다. 고려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검찰 수사를 두고 이미 정치 쟁점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뭐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여권하고 갈등 구도를 형성을 했고요. 이 갈등 구도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서 뭐 김용민 당선자, 박주민 의원 이분들 다 검찰 개혁을 강조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국회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기소된. 그렇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1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7월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윤 총장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기소된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왜 선거법 그 과정에서 왜 몸싸움 해가지고 네. 국회 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된 의원들이 많잖아요.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꽤 그러니까요. 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어갔고 여야가 다 있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도 굉장히 또 관심사고요. 아무튼 총선 결과 여당이 180석의 압승.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게 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건이 무리하게 또 윤석열 총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 총장 교체 얘기도 분명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교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라는 그런 평가가 많고요. 예.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자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채널A 기자라든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금 속보가 떴는데 그 채널A와 검사 유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라.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감찰을 좀 이따 해라 뭐 이랬었다는데 그렇습니다. 아예 수사를 지시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선거날 오후에 들은 얘기를 전하자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일로 해서 사의를 표명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뿐이 아니다. 반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어요. 그럼 두 번째 사표를 내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리할 공산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웬만하면 지켜주려고 한다라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래요? 여권에 아주 제가 참 이 기자이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실명 공개를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여권 소식통에 의하면 소식통 정도를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있는 검찰총장을 예. 무리하게 이 흔들려는 것 자체가요. 예. 무리수를 불러서 그런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저기서는 흔드는데 대통령 입장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얘기는 또 어쩌기 보면요. 사표를 냈는데 예. 대통령이 수리 안 한다고 그렇다고 사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안 나오면 그만두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채널A 관련 정면 돌파를 지금 선택한 것 같고요. 네. 계속 이어가면요. 그 야당 입장에서도 좀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고요. 미래통합당이 9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형량이 더 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미래통합당에 상당히 타격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 적용된 그 법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이면 상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은 금고 이상형 나와야 상실. 그렇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큽니다, 굉장히. 윤 총장은 아무튼 흔들리지 말고 제 갈 길 가라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요. 방금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뭐 본인을 겨냥해서 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현재까지는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쪽 입장, 그 비판적인 쪽에서는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하면서 검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런 비판을 극복하려고 오늘 수사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사이다였어요.